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희생양,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4차 산업을 독점하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자행했고, 자기들도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되면은 사실상 굉장한 경제적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전쟁 위기를 만들면서 무기를 판매하고, 그리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그래서 세계 공장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뿐만 아니라 미국이 모든 제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4차 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미국의 이 유대금융 자본들, 또 투기 자본들이 같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니까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일어나면은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한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이 논리. 이게 이제 투기 자본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논리죠. 마케팅이에요. 하나의 마케팅인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냥 그게 옳다라고 세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미국이 꼼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과 연준이 잘못된 짓거리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항상 모든 게 모든 돌아가는 그 원리가 우리가 항상 뿌린 대로 걷게 돼 있어요. 뿌린 대로.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네, 그래서 인과의 법칙,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게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 그래서 미국이 꼼수를 썼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돼요? 은행 파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냉철하게 통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 경제 현상만 가지고 분석하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철학, 그리고 사회 현상, 또 거기에다가 군사, 이런 총체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분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계속 공급망을 꼬아놓고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죠. 핑계를 대서 결국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이웃나라들 양털 깎기, 그리고 달러 가치를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뭐 금,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이 대폭락을 했죠. 그리고 달러는 킹달러, 갓달러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지금 달러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꼼수에 이제 자기들이 넘어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파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이자 잔치를 하고, 그리고 돈 있는 자들은 돈벼락을 맞고 해외여행을 가고, 그리고 일반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희생양, 재물이 돼가지고 지금 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원주에서는 차박 50대 숨진 채 발견됐다.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요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량에서 가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뭐 번개탄이라든지 연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들이 계속 나고 있고, 불난 것 같다 집주인이 신고했는데 화성시의 반지하에서 2명이
또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5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태. 네, 혼자 캠핑 간 50대 남자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게 보면은 일산화탄소 중독,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은 화성시 다가구 주택에서 동거 중인 남녀가 또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아내 세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가장 주식 투자 크게 실패했다. 네, 이웃 증언이 나왔어요. 이런 슬픈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수원 대형 쇼핑몰에서도 40대 남성이 투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 지금 생계비 위기에 맞서서 50만 명이 파업에 나섰다. 지금 유럽은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은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미국이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전략에 희생양이 되는 게 지금 영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던 거예요. 계속. 네, 그거 옆에서 맞장구 쳐줬던 유럽이나 지금 영국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어요. 왜? 자국민들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지금처럼 금융 완화 정책을 쓰는 것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그래서 금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작년 불법 사금융 신고 12만여 건, 네, 완전히 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일본은행은 수장을 이제 교체하는데도 대규모 금융 완화를 유지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세계에서 미국의 전략을 가장 잘 읽고 있는 게 일본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에게 반도체도 당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강제적으로 거의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한 거, 또 원자탄을 맞았던 거,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아주 노련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대규모 금융 완화 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못 갖는 거야. 세뇌가 돼서 일본은 왜 마이너스 금리를 하지? 자금 유출 안 일어나나?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도 지급 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95조 원을 푸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도 결국에는 이 금융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머리가 IQ가 낮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노련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네, 그래서 금리를 무려 1%, 네, 1%를 인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캐나다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인민은행 7개월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지금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 세뇌에 박힌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베트남이 1% 내렸다 그러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으면은 긴급 조치로 금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빨리 무역 경쟁력, 자체 공급망, 자체 그리고 무역망, 자체 협력망을 넓히고,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을 주도해 가겠다 선포하고, 그리고 자체 핵무장을 전 세계를 설득해 가지고
자체 핵무장을 한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자체 핵무장을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폐지해버리고 국민권익금제를 도입해서 을과 을의 싸움이 아닌 국민들이 진정한 주권을 누릴 수 있는 국민권익금 제도를 운영하겠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주택에서 오늘 또 이렇게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딸을 살해한 후에 극단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40대 엄마가 10대 딸을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서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아도는 생산 능력, 공장 가동률은 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대출 56조, 연체율이 9%, 빨간불이다.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죠. 아주 심각한 그러한 한국의 문제, 지금 이런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 정부는 금리를 베트남 1% 내렸다 그랬죠. 긴급 금리 인하 조치를 해가지고 빨리 우리나라를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